최근 로빈후드 주가를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닐까, 상승이 이제 끝난 게 아닐까. 저 또한 같은 주가창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오히려 로빈후드를 조금씩 더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하락장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강입니다. 오늘도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3.4%,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341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4.6%, 수익금은 약 257만원입니다. 2026년 7월 26일 현 시점 모든 계좌를 합산하면 총 자산은 약 2억 8,092만원입니다. 현재 시장은 AI가 끝났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이즈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재심화, 유가 상승,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상승,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큰 조정까지 시장에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술주보다는 은행, 에너지, 방어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역시 이러한 시장 분위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락을 보면서 기업보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있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가가 아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로빈후드의 사업이 실제로 나빠졌는가입니다. 확인한 결과 로빈후드는 여전히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암호화폐, 예측시장, 신용카드, 토큰화 자산 등 새로운 사업을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모든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 있고 규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사업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가보다 투자기업의 사업이 변했는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 AR인 투자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CPO의 장밋빛 서사가 등장했음에도 오히려 ARM의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의 성장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고 분할 매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계좌 기준 최고 평가 수익률은 약 240%까지 올라갔고 상승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며 최종적으로 약 7천만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기업은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어도 기업의 가치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빈후드 역시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번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을까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투자했던 근거들이 오히려 하나씩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율 부담이 줄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ADR 효과로 고점 대비 약 11% 정도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활용해 8월까지 달러를 천천히 분할 환전 계획입니다. 저는 환율을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달러도 분할, 주식도 분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간 선거 전 마지막 불확실성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금리, 전쟁, 정책, 중간 선거까지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책 방향은 점점 명확해지고 불확실성은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 그 마지막 불확실성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에 좋은 기업을 천천히 모으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은 결국 디지털 금융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은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빅테크의 현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국채 발행은 늘어나면서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중국은 AI 경쟁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AI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자본시장과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이 디지털 금융이 미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대표 플랫폼 중 하나를 로빈후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로빈후드는 원래 변동성이 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 자체를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제 로빈후드 투자 계좌를 보시면 마이너스 32%까지 내려간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22% 수익 구간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주가보다 기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관의 돈은 결국 다시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은행, 방어주,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영원히 같은 업종만 오르지 않습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기관의 자금은 다시
성장 기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업이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그 후보 중 하나가 로빈후드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결국 주가는 실행력이 결정합니다.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규제 뉴스, 전쟁 뉴스, 금리 뉴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결국 매출, 이용자 수,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의 실행력을 평가합니다. 로빈후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예측시장, 신용카드, 토큰의 자산 등 사업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보다 실행으로 성장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럼 지금 당장 로빈후드를 사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 역시 내일 주가가 오를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를 예측하기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생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계획한다면 주가가 더 내려오더라도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보다 기업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무너졌는지, 경쟁력이 약해졌는지, 내가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사라졌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대로인데 시장 전체가 흔들려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기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입니다. 상승장에는 현금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는 현금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좋은 기업이 내려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인내심이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부한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ARM 투자에서도 주가의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최고 평가 수익률은 약 240%까지 올라갔고 상승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하며 최종적으로 약 7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역시 이미 한 차례 마이너스 32%에서 22% 수익금까지 회복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을 보면서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기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성장성이 꺾이거나 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면 저 역시 투자 판단을 다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기업의 사업보다 시장 전체의 공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하게 매매하기보다 충분한 현금을 남겨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내일의 주가를 가장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고 그 기업과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